예,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앞서 올렸던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또 짧게 이제 핵심만 좀 얘기할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앞에 이걸 보면 뭐 하얀 점 한 개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걸 보면 연두색이고 뭐 녹색인데 좀 중앙에서 많이 벗어나 있네. 그리고 이거는 뭐 두 개라는 생각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나 두 개, 그리고 뭐 연두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자를 알 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게 뭐 하얀색이고 연두색이고 녹색이다, 그린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문자를 알기 때문일 겁니다. 둘이란 것도, 둘이란 문자를 모른다면, 개념이 없다면은 사실은 이것과 이것 보는 거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문자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볼 뿐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냥 봄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그냥 볼 뿐이겠죠. 근데 뭔가 차이는 느낄 겁니다. 이건 하얀색이고 이건 연두색으로 보이고 뭔가 차이점은 느끼겠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말과 언어, 문자를 모두 버리고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가능하신지. 아마 그림이나 이미지가 아니고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성영화와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인지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문자를 모르면 우리 인간들 또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처럼 직감과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한때 그 산속에서 뭐 동굴에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좀 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사람을 만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쓸 일이 없습니다. 말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감이나 본능, 흔히 육감이라 그러죠. 육감이 굉장히 발달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근데 그게 직감과 육감이 발달된다면 사실 동물들이 더 빠르죠. 뭐 지진이 일어나도 동물들은 그걸 먼저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가장 그 큰 차이점이라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문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문자를 생각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문자가 없다면은 깊이 사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과 이 영상을 비교하시면 이걸 보시면 아마 밤하늘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밤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밤이란 문자와 하늘이란 문자를 알 때 얘기겠죠. 이 문자를 모른다면은 그냥 볼 뿐이죠, 사실은. 이거 밤에 많이 내가 봤던 그 사진이네. 밤이란 단어도 모른다면 그렇게 떠올릴 수도 없겠죠. 앞선 영상에서 이제 산에 관련돼서 영상을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인구 관련돼 가지고요. 산자를 간단하게는 이렇게 쓰죠. 그죠? 높이가 다 다르듯이 간편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쓰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럴 문자를 나중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문자도 굉장히 많은 변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간편한 그 초기의 형태에 썼던 그 문자 형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쓰고 있는데 이게 간편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제일 간편한 거는 이거겠죠. 점 하나 찍는 거. 예.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점을 찍게 되겠죠. 두 개, 세 개, 귀퉁이에 찍을 수도 있고. 뭐 점이 결국은 계속 이어진 게 선이고 선으로 만들어진 게 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자를 그 특히 이제 뜻을 담은 문자를 그 깊이 공부해야 하는 이치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문자 중에서 뜻을 담은 문자인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자의 이 글자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대지의 머리라고 하는데 간머리에서도 이제 이거 씁니다. 보면은 머리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기관이죠. 머리는요. 이거 X표 모양은 이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다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저는 뭐 생각을 다스리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다. 또 20세기 유명한 그 인도 성지자죠. 그 스와미 묵타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자와 관련돼서. 그
모든 낱말을 만드는 그 힘은 마트리카 삭티라고 했습니다. 마트리카 삭티는 우리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낱자들에 내재된 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마트리카는 모음과 자음 그 낱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타난다는 이렇게 본 건데요. 글자마다 그 고유한 우주의식의 진동 패턴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진언이나 만트라, 이게 주문을 외우면은 우리 의식과 몸이 이제 정화된다. 그런 수행의 도구로 삼는 이유가 문자마다 고유한 그 우주의식의 진동 패턴이 있다고 봐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수아미 묵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자에 내재된 힘이 인간의 정신을 속박 상태로 만드는 원인이다. 그러나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동시에 그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 인도말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발에 박힌 가시를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시를 사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불교로 보면은 이런 말하고 같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그래서 문자가 만약에 우리들 그 생각과 마음에 박힌 가시와 같다면 문자를 통해서 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묵타난다도 그걸 강조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문자가 우주의식의 한 형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뭐 개똥이니 뭐니 이렇게 쌍욕을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또 칭찬해주면 또 해하고 좋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공부란 게 뭐 공부란 글자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이 문자에 또 세상 외부로부터 자기가 그 순수 의식을 영향받지 않는 거, 그게 공부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문자에 보면은 하늘 천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우리한테는 그 천심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늘 천자를 이렇게 쓸 줄 알고 하늘이란 뜻을 알아도 천심이 뭐냐고 물으면은 답을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문자 쓰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뭐 워낙 유명한 학교인데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4년 내내 글쓰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전공에 상관없어도 글쓰기 중심으로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문대죠. 다 아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뭐 1872년부터 지금까지 150년 동안 이렇게 글쓰기 중심의 수업을 이어왔다 합니다. 뭐 미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싱클레어 루이스는 그 하버드대에서 배운 것 중에서 글쓰기 수업이 가장 중요했다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죠.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그 이용규 목사님이나 첼리스트 장한나 씨나 또 전체 수석자죠. 최초 유학생이자 진권용 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중요하게 꼽은 것이 이제 글쓰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에는 이제 첼리스트는 뭐 악기나 잘 다루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그 학문의 중심에 글쓰기가 중심이라는 것은 문자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뭐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157명으로 세계 최다죠. 그리고 버락 오바마를 비롯해서 미국 대통령 7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뭐 플리처상 수상자는 36명이나 되고요. 뭐 명실상부한 최고의 명문대죠. 여기서 보면은 사교학부의 그 전공이 각각 달라도 그 밑바탕에는 이제 글쓰기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은 글쓰기가 우리 그 인간 생활에 있어서 또 사회 생활에 있어서 자기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로빈 호드라는 분은 이제 하버드대생들이 워낙 이제 명문대고 또 사회 나가 성공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 이제 40대 그 1,600여 명을 조사했는데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다니면서 어떤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90% 이상이 이제 글쓰기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예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로빈 호드의 보고서를 보면은요, 글쓰기는 모든 성공의 그 관건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폴 로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을 쓰면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자기 생각을 그 아주 구조적으로 점거하고 치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저도 뭐 이렇게 오랜 세월 글은 써봤는데 전문적인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뭐 저도 학창 시절부터 또 직업적으로 한 십몇 년을 그 행정 일을 하고 이제 물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제 일을 했을 때 시간하고 파자를 한 13, 14년을 했으니까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저도 글을 써온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워낙 글솜씨가 없어서 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쓰다 보면 늘더라고요. 도둑질도 하면 는다고. 저는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헝클어진 이 실타래처럼 문자를 통해서 자꾸 생각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정리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공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자를 우리가 모르고는 앞서 보여드린 그 영상처럼 예, 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진공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현존의식 봄의 상태로 만들려면은 그 말과 문자로 된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게 머리 생각이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벨 예자의 뜻도 있습니다. 예, 문자는 이제 생각을 베고 또 생각을 다스리는 그런 도구거든요. 뭐 오늘 10분 내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 오버된 것 같습니다. 뭐 영상 찍을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좀 뭐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찍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